최근에 과거에 퇴사했던 중국인 직원의 메일이 하나 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메일이 사실이라고 회사 측에서는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보안팀에서 근무하던 개발자인데 쿠팡이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였는데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안 지켰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꿈꾸던 그런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회사를 떠난다. 그러면서 그 회사에 여러 가지 불만 섞인 내용들을 자세히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회사의 어떤 앙심을 품은 중국인 개발자다. 여기에 조금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는 거군요. 아직 뭐 정확하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범죄가 저질러졌는지는 알 수 없고, 예. 흔적 같은 게 근데 꽤 많이 남지 않아요? 이런 이제 해킹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보면은 처음에 쿠팡이 이제 이용자 한 분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죠. 신고를 받고 나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한 4,500명 정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같이 들어가서 쿠팡하고 같이 조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4천 몇백 명이 아니고 3,300만 개가 넘는데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된 거고요. 거의 쿠팡 고객 전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져서 지금 이제 전수조사에 들어간 걸로 압니다. 그런데 과거의 통신사 사례를 보더라도 민관합동조사단이 나서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피해 규모는 확대됩니다. 네. 왜냐하면 회사가 놓친 걸 발견하기도 하고 또는 과거에 해킹 당했었는데 뭐 은폐하고 있던 거라든가 아니면 해킹 당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문자 왔어요. 저도 저 유출됐다고. 근데 뭐뭐 유출됐는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 이름, 전화번호, 저 이메일 주소, 또 주소. 뭐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인가가 아마 유출이 됐고 구매 내역인가 뭔 또 안 됐다고 이렇게 왔던데 그렇게 선택적으로 그들이 가져갔다는 거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회사는 누가 이걸 했는지 특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이제 현안 질의가 국회에서 열렸죠. 그때 쿠팡의 CEO와 CISO가 작년 12월에 퇴사한 정규직 근로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쿠팡의 인증 시스템, 즉 신원 확인 시스템이죠. 그 개발팀에서 근무했었다. 이것까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누가 이번 사고를 저질렀는지 특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빼냈는지도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개인정보를 뽑아낸 그 방식으로는 이러이런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러고 지금 통지가 간 거고요. 지금 확인이 안 된 부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도 유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거의 동일하게 유출이 됐겠네요. 예를 들면 지금 문자 보니까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로 또 전화번호, 뭐 공동현관 출입번호, 일부 주문 정보 이게 유출된 거고 제 카드 또는 계좌번호, 결제 정보 이런 건 안 됐다고 나오거든요. 개인 통관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한 사람이 수천만 명의 걸 털었으면 똑같이 털었겠지. 누구 선택해갖고 이 사람은 통관부도 좀 털어봐, 이 사람은 계좌번호도 털어 이러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한 것은 우리가 이제 호텔에 가면 제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나면 호텔 방키를 주지 않습니까? 이 호텔 방키는 뭐 1박 2일, 2박 3일 동안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키죠. 이 키를 발급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들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쿠팡의 3,300만 계정에 대해서 호텔 방키를 전부 다 무단으로 생성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방키를 이용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접속을 한 겁니다. 이 방키를 만들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신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통 들어가면 결제 내역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정보를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쿠팡 측은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들고 나간 마스터키로는 결제 정보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즉 신용카드 정보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내부자 관리, 퇴직자 관리를 못한 회사가 다른 개발자들 관리를 잘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사가 확대되면 결제 정보도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일부 주문 내역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되는 게 네. 일부 주문 내역. 쿠팡은 보통 내부에 보관하는 정보가 네. 최근 주문 내역 5개를 보관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5개 그러면 별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퇴사자가 퇴사한 시점이 작년 12월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키를 만들 수 있는 마스터키 이걸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예. 계속 방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최근 5개씩 계속 모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모으면 꽤 많은 주문 내역이 확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와 친분 관계가 있구나, 대충 뭐 어느 시간대 집을 비우는구나, 다 알지. 뭐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뭐 계정 몇 개가 털렸다가 정도가 아니라 유출 범위 이런 게 특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스터키 하나, 그러니까 방키를 만들 수 있는 마스터키 하나로 이렇게 다 뚫릴 정도였다면, 그러니까 이 본인 주장대로 어쨌든 나쁜 짓 했지만 내부 고발자, 그러니까 보안이 그만큼 취약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단은 분명히 국회 현안 질의에서는 네. CEO와 CISO가 키를 탈취해서 나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탈출한 건 갖고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어떤 호텔 방키를 발급할 수 있는 마스터 키는 일단은 복사라든가 누가 이렇게 소지해서 갖고 나갈 수 없게 보안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 사람이 접근했던 마스터키가 뭔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갱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없애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안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쿠팡의 과실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는 하지만 조금 늦은 감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압수수색이 쉽지가 않은 게 쿠팡은 기본적으로 인도계 개발자하고 중국계 개발자가 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 나라에서 원격 접속해서 개발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런 거는 뭐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압수수색을 해도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한 직원이 마스터키를 만들면 진짜 전 고객에 대한 정보를 다 접근할 수 있게 원래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너무 이상해요. 분산시켜놓고 이게 사실은 했어야 이제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궁금해하는 건데요. 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원들 들고 다니는 찍하면 열리는 사원증. 사원증이 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뭐 5층에 들어갈 수 있어, 네. 6층까지 갈 수. 이 정도 키를 얘가 퇴사하고 그대로 들고 가서 밤에 다시 찍고 들어왔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건데 네. 교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전 지역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지금 없어진 거야. 사원증을 만들 수 있는 마스터 키가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마스터 키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것을 원래 쿠팡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하드는 사실 거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발급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마스터 키라는 거를 알거나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 한, 둘, 셋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원래 최소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죠. 중요 키는 분산시켜서 네. 이제 권한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핵미사일 발사할 때는 예. 여러 명이 키를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퇴직자 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퇴직자가 발생하면 접근했던 키들은 전부 다 갱신하는 것.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스터키의 유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길기도 하네. 그리고 이 퇴직자가 그걸 들고 나갔을 때는 유효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하나만 하는 일 왜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갱신을 많은 했다라는 분들이 거예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스터키의 유효 기간을 3년이나 줬어? 이것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부 관리 부실은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거고요. 마스터 키는 일종의 뭐
뭐 접속 로그인 아이디 같은 거예요?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뭐 USB 무슨 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그냥 일종의 비밀번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걸 이제 저 신문에서는 네. 전자서명 키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우리 공인인증서. 네네 뭐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너무 그건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관리를 한 거고요. 예. 지금 쿠팡은 아마존 클라우드를 씁니다. 네. 아마존 클라우드에서도 그런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또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아마존 클라우드를 100% 믿고 거기서 키를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어떤 하드웨어형 보안 장치를 따로 쓰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글로벌 스탠다드는 고사하고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 수준도 못 미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쿠팡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도 막 한두 명이 이걸 다 복사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막 광범위하게 정보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회사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뭐 어떤 회사 모든 회사가 안전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안 관련한 어떤 국제 기구에서도 이런 퇴직자 관리 또는 이런 마스터키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요새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이런 권고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쿠팡 정도 되는 회사가 그걸 안 지켰다. 이러니까 그게 좀 놀라운 거죠. 네. 특히나 우리는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했으니까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따를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네, 네, 네. 하는 거고 사실 그거보다 더 실망스러운 건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그 사과문, 그러니까 안내 공지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걸 봐도 기본적인 규약을 안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피해가 더 나올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네, 국회 쿠팡 청문회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 과연 증인석에 앉힐 수 있는 것인가? 팩트체크해서 따져보겠습니다. 김매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국회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건 처음이 아니죠? 네, 처음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최소 5번이나 이렇게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마다 이유도 다양했는데요. 이렇게 농구를 하다가 다쳐서 그리고 트럼프 취임식에 가야 해서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김범석 없는 김범석 청문회가 수년간 반복됐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실질적인 총수인데 뒷짐만 지고 있고 김범석 쿠팡 의장 등이 꼭 국감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김범석이 나왔어야 됩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이건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 방법이 없습니까? 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국회 증인감정법에 따르면 이건 따라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고발이 가능하니까 안 나오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잘 안 먹힌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해에도 수십 건씩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지만 보통 10명 중에 4명꼴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고발. 그리고 다른 방법 또 하나는 뭡니까? 네, 동행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장을 발부하고 찾아가서 출석을 강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 청문회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법적 구멍이 있는 건데요. 지난해 이걸 막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체포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전 정부 당국이 고발하고 텔레그램 회사 프랑스가 체포하듯이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텔레그램 창업자는 일단 프랑스 국적이었던 데다가 범죄 혐의가 특정돼서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미국 국적인데다가 2021년 쿠팡 관련 논란이 벌어지자 한국 법인 대표를 그만두면서 이 한국과의 법적 고리는 다 정리를 해버린 김 의장과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예, 답답하네요. 쿠팡이 대형 사고 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네. 또 김 의장이 쿠팡의 정점이죠. 실질적 오너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죠.
네, 한국 쿠팡의 모기업인 미국 법인의 의결권을 무려 70% 넘게 갖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주고요. 그 미국 법인 매출 중에 약 80%가 한국에서 나온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예, 돈은 대한민국에서 다 벌어가고 정작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무시하고 시청자들이 많이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